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반이라고 합니다. 정용철이라고 알려졌는데 제가 3년 전부터 부캐를 쓰고 있어서 오늘은 정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하는 일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선수들을 만나서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도와주는 멘탈 코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매년 우리가 하게 되는 법정 교육의 한 일환으로 와서 앉아 계실 텐데요. 아마도 스포츠 인권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오늘 또 스포츠 인권 또 무슨 얘기, 그때 그 얘기 이렇지 않을까 해서 왔을 텐데 최대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꿈이 있다면 그걸 이루는데 인권이 어떤 도움을 줄까에 대한 관점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함께 들어주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스포츠로서의 어떤 미래, 꿈들을 한번 이루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하고 함께 한 20분 정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야구선수고요. 야구선수가 지난 2023년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결승전 직전에 라카룸에서 자기 동료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그때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타니의 표정에 담긴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자, 그러면 그 영상을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볼까요? 와우! 僕から一個だけ憧れるのをやめましょう。ファーストにゴールドシュミットがいたりとか、センター見たらマイク・トラウトがいるし、外野にムーキー・ベッツがいたりとか、野球やってれば誰しもがこう聞いたことあるような選手たちがやっぱり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今日一日だけはやっぱ憧れてしまったらね、やっぱ超えられないんで、僕らは今日超えるためにやっぱトップになるために来たんで、今日一日だけは、彼らへの憧れを捨てて勝つことだけ考えていきましょう。最後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오타니 쇼헤이가 자기 동료들한테 아주 그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시합일 수도 있는 WBC 그 클래식 결승전, 그 야구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전을 앞둔 그 시간에 오타니 쇼헤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한마디만 할게요 하고 동료들한테 말을 꺼냅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마디가 동경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그 유명 선수들, 일루수에 가면 골드스미스가 있고 저기 우익수, 중견수 뭐 다 그 미국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야구 선수라면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이런 유명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다니 와 너무 대단한 걸 이렇게 경애와 경탄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시작 전에 친구들, 자기 동료들의 마음을 다잡는데요. 동경하지 말라. 근데 저는 그 내용보다 그 오타니 쇼헤이가 그때 보였던 그 표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얼굴을 볼게요.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일단 자세가 되게 당당하게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자, 내가 한마디 할게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을 잘 보시면 마치 어린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기 직전에 보이는 표정입니다. 야, 이거 정말 맛있겠다. 아, 진짜 이걸 먹으면 기분 좋겠는데? 하고 있는 너무나도 익사이트하고 흥미진진한 얼굴이에요. 근데 이 흥미진진한 얼굴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야구 아니면 축구, 농구 여러분들 경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 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금 시간이 지나고 엘리트 선수라고 하는 어떤 그 외길을 걷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다양한 실패도 있고 잘 안 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겨야 하고 하니까
어느 날부터 이 표정에서 웃음기가 좀 사라지고 이게 좀 재미가 예전보다 못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거울 보세요. 내가 이 오타니 쇼헤이가 경기 전에 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갖고 있는 이 표정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표정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표정을 얼굴에 덧붙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표정을 갖게 하는 감정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얼굴이 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을 피고 있으면 다시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마음이 자라죠. 다시 이제 오타니 쇼헤이의 얼굴로 돌아가면 그 흥미진진하고 이거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 중요한 시합에서 동경은 접어두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재밌게 합시다. 그리고 그 경기 어떻게 끝났나요? 9회 초에 오타니 쇼헤이가 등판을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는 거죠. 3자 범퇴했는데 첫 타자를 볼넷으로 주고요. 두 번째 타자가 무키 배치였는데 병살 처리하고 세 번째 그 아메리칸 캡틴이라고 하는 그 마이크 트라웃을 삼진으로 요리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만화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기다. 이거 개연성이 없어서 재미없을 거다 하는데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 트라웃을 근데 마이크 트라웃이 같은 동료 선수입니다. 그 로스앤젤레스 애나하임에 있는 같이 한솥밥 먹는 자기 동료이지만 그날은 나는 이 동료 집에 가면 동료인데 이 시합에서는 나의 상대팀으로서 일본을 대표한 선수로서 미국의 캡틴 아메리카를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거고 그때 아마 구속이 161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타니 쇼헤이가 보일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낸 거죠. 그래서 승리를 갖고 지금 이 라카룸에서 보여줬던 그 표정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맞이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타니 쇼헤이 얘기를 끝낸 거는 오타니 쇼헤이는 아버지도 사회인 야구 하셨고 어머니 배드민턴 선수고 그러니까 DNA가 있잖아요. 운동을 한 피가 있고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이 친구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지도 감독 선생님이 만다라트라고는 지금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목표 설정하는 것들을 건네주고 이거를 해봐라 해서 그 만다라트를 채워간 거가 지금 그 오타니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오타니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만다라트인데 간단합니다. 맨 가운데 있는 네모칸에다가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쓰고요. 그 밖에 둘러싼 또 8개 목표가 있는데 그 8개의 그거를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 필요한 목표들을 쓰고요. 그것들을 다시 옆으로 펼쳐가지고 각각의 8칸에 또 둘러간 8가를 또 합니다. 전체가 64개의 목표를 세우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봤을 거고 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마지막 종착역은 오타니 쇼헤이의 이 만다라트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오타니 쇼헤이 만다라트를 잘 보면 예상치 않았겠지만 올해 뉴스에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16억에 낙찰이 됐답니다. 그 오타니 쇼헤이 한 게. 근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선수가 고등학교 때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지난 한 10년 동안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들을 마치 오타니 쇼헤이가 자기의 미래를 상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목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을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오타니 쇼헤이 표정에서 시작을 해서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 그리고 그 만다라트를 밑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 설정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오타니 쇼헤이가 너무너무 대단한 선수인데 여러분들도 꿈은 꾸겠지만 오타니 쇼헤이가 그 타자하고 투수를 같이 하잖아요. 이도류라고 하는데 두 가지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자도 하고 투수도 하고. 그래서 2014년에 일본에서 데뷔했을 때는
10승 홈런 11개, 두 자릿수를 양쪽을 다 하게 되는 그런 투타를 겸비한 선수가 되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내놓으라 하던 모든 해설가들이 투수만 시켜야 된다, 타자만 시켜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아직도 사람들이 논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타니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160, 거기 목표에 보면 구속이 나오고 160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구속에 160을 도달합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때, 준결승전에서, 엄청난 팀과 하면서 160이, 그게 스포츠의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 어떤 가능성에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스포츠예요. 여러분들이 농구를 좋아하면, 농구 선수로서 여러분들이 펼칠 수 있는 최대의 기량을 스포츠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데 그건 두 가지죠. 하나는 평소에 연습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어디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가, 그 다음에 그게 발현되는 것은 아까 그 준결승전 같은 엄청난 기대와 압박과 어떤 그런 관심 속에서 벌어지는 그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나로서 펼칠 수 있는 최대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내가 어디까지 가볼 수 있는가를 상상해보고, 저는 인권이라는 게 저희가 평소 생각하는 것처럼 인권은 인간의 권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근데 스포츠에서 인권을 보장 못 받아서 뭐 누구는 욕도 하고 누구는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범죄 행위를 하지 말자는 어떤 부정적인 방식의 인권 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몸에 내재 있는, 사람으로서 내재 있는 그 권리,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다 풍성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인권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비슷한 영상을 찍으면서 인권이라는 보물상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권이라는 게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스포츠나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 잘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 권리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스포츠를 통해 제공을 받는 거죠. 저는 스포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골 세팅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사실 한 11가지 정도 있지만 오늘은 한 3, 4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목표 설정의 그 원칙은 구체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얘가 목표를 이뤘다 안 이뤘다를 알 수 있게끔 설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빠른 공을 던지고 싶어요. 이게 목표면, 목표가 빠른 공을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이게 빠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 대신 160km를 시속 160km를 던지는 것이라고 하면 스피드머신 돼서 160이 넘으면 설정한 거를 달성한 거고 159면 안 된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게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내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원칙이고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타니 쇼헤이 골 세팅 보면 시속 160, 제구력을 높이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멘탈도 있고 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사 잘하기 이런 것들이 목표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들은 제가 볼 때 목표 설정의 원칙이 잘 안 맞아요. 인사 잘하기 어떻게 하면 인사 잘하는 건데 사람 볼 때마다 하는 건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타니 쇼헤이가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원칙에 100%더 맞지 않지만 어느 정도 오타니 쇼헤이가 야구를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농구 선수가 교수님, 다음 경기의 목표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기. 이게 목표입니다. 끝나고 나서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를 정의를 내려서 어떻게 했냐면 팔을 90도보다 높게 들어서 좌우로 흔들면서 백코트를 할 때 풀코트로 완전히 수비를 하는 거를 5번 중에 3번 이상 하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정의하자.
이러고서는 셌죠. 하고 나니까 됐어요. 너 이번에 최선을 다하자는 너의 목표는 달성을 했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써야 돼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ink it, don't think it 그러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잉크로 써라. 이런 뜻인데요. 아까 오타니 쇼헤이가 만다라트, 그 이제 연꽃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만다라에서 나온 만다라트인데 그거에다가 써서 눈앞에 붙여놓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목표는 매우 현실적인 게 됩니다. 아무리 허황한 목표라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서 눈앞에 붙여놓는 순간 현실에 존재하게 된 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나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거야. 나 메이저리그 갈 거야. 오타니 쇼헤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목표는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였습니다. 이뤘죠. 지금도 그걸까요? 아닙니다. 또 변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쓴 순간 오타니 쇼헤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행동하게 만드는 게 골 세팅이 이루어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면 안 한 것보다 최소한 10%에서 15% 여러분들의 경기력이 향상이 돼요. 자,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써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한 거를 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도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될 거야. 내가 이번에 금메달 딸 거야. 내가 160kg를 던질 거야. 말로 하는 거는 상관없고 이거를 써서 눈앞에 붙여놓는 순간 이 목표는 더 이상 뿌옇게 떠다니는 그냥 드리밍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써라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을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은데 목표 설정을 할 때 그 목표를 어디다가 꼽을 것인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다가 꼽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손을 쭉 뻗어가지고 최대치로 가는 그 손끝에 달랑말랑하는 그 위치에 조금 더 먼 데다가 찍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현 가능하지만 아주 챌린징한 아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런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잠재력,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되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걸 노력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의 선동선수로서의 마지막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realistic but challenging,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지만 챌린징한 목표를 찍는 건데 요 점을 찍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허황되게 제가 이제 너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될래? 세계 1위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세계 150인데 앞으로 3년 이내에 매해 50위씩 줄여서 세계 1위가 되겠다. 줄이는데 50위는 어떻게 줄일 거고 줄이는 동안에 어떤 트레이닝을 받을 거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내가 지금 처음 나가는 거는 8강, 4강, 결승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를 그려보는 거죠. 그걸 어디다 찍냐에 따라서 이 목표 설정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는 하나만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얘기한 이 원칙 여러분들이 실현 가능한 최대치인데 너무 힘든 그거를 찍는 그거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고 제가 아까 세 개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타니 쇼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8개 구단 드래프트 1순위가 지금은 뭐냐면 지금 오타니 쇼헤이가 WBC에서 우승했잖아요. 우승하고 그 다음번 대회 우승, 그 다음번 우승하는 대회까지 다 계획 짜놨어요. 몇 년도에 어디서 하는 거? 이 WBC 2회 우승, 3회 우승, 3연속 우승하고 언제 은퇴하고 언제 결혼하고 애기 몇 명 낳고 다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가 훌륭한 점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훌륭함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를 향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원칙은 목표 설정이 딱 고정된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매번 시시각각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될까 안 될까 이거 조금 더 올려볼까 낮춰볼까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면서 다시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끝까지 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프린시플 오늘 얘기해 줬고요.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마 만다라트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해서 64개 다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선수들 데리고 이거 할 때 보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걸리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하지만 이 목표를 써야 되고 그 쓴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가득 있는 이 현재 존재하여 있는 나의 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실천하면서 그 꿈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니 쇼웨이 할 때 그 쇼웨이의 이름의 의미가 쇼가 비상, 날아오르다, 헤이는 평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날아올라서 평정, 세계를 아주 평평하게 보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오타니 쇼헤이의 그 흥미진진한 표정이 나에게 아직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왜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목표 설정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인권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